40번 지름의 양끝을 줬을 때 이 증명은 사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얘는 그냥 41번부터 증명을 할 때 좀 편하려고 내가 미리 보여주는 거니까. 얘는 그냥 두 점에 중점 잡고 반지름 구해서 쓰는 게 더 편할 수 있어. 자, 일단 보여줄게요. A, B를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의 중점인 2분의 x1 더하기 x2와 2분의 y1 더하기 y2. 얘가 중점일 거예요. 그죠? 반지름은요. A, B의 길이를 2로 나눈 걸 겁니다. A, B의 길이를 2로 나눈 게 반지름일 거예요. 그죠? 얘가 뭐냐면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x-2분의 x1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y1 더하기 y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이다. 4분의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팔뚝이 아파요. 그죠? 자, 얘를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1 더하기 x2의 x 맞습니까? 그죠?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y1 더하기 y2의 y는 4분의 x1 제곱 더하기 이걸 넘길 거야. 그죠? 넘긴다고. 상수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4분의 x2 마이너스 x1의 제곱에서 얘 제곱해서 넘어온 게 빼지겠죠. 4분의 x1 더하기 x2의 제곱이 빼질 거야. 그죠? 맞습니까? y도 마찬가지죠.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에서 제 넘어와서 y1 더하기 y2의 제곱이 빼질 거라고. 아따 팔뚝이 아파요.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우변만 정리를 하면 어때요? 우변만 정리를 하면. 얘가 x1 제곱, x2 제곱은 다 없어지고.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x1, x2가 됐겠죠. 마이너스 4y1, y2가 4랑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x1, x2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이항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x제곱 마이너스에 x1 더하기 x2에 x 더하기 x1, x2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에 y1, y2 y 더하기 y1, y2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게 공식이야.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됩니다. x 마이너스 한 점, x 마이너스 또 한 점 더하기 y 마이너스 한 점, 그죠? 여기도 곱하기로 또 한 점은 0이다. 이게 지름의 양끝을 알고 있을 때 원방 쓰는 공식이에요. 그죠? 굳이 뭐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41번부터 44번까지 4개는요. 똑같은 형태의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게 2개씩 있어. 그죠? 그러니까 니네가 외울 때 그냥 단순분식에 외우지 말고 2개씩 묶으란 말이야.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형태를 갖는 공식이 2개가 있네? 하나는 원 위야. 그죠? 원 위에 점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 그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둘 다 중심은 원점입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데 원 밖에서 그은 두 접점의 극선 방정식. 그죠? 극선 방정식 하나, 원 위의 점에서의 하나가 세트로 같은 공식으로 나와. 이 다음에 나오는 42번하고 44번도 중심만 옮겨간, 그죠? 하나는 원 위의 점, 하나는 극선 방정식 해서 형태는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2개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4개처럼 보이지만. 자, 첫 번째 41번을 보잔 말이죠. 얘는 너무 많이 해와서, 그죠? 원 위에 한 점 x1, y1에서 근 중심이 원점이어야 돼. 중심이 원점인 원 위에 한 점에서 근 접선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거는 너무 쉬워요. 이 접선 방정식은 분명히 y는 어떤 기울기에 x1, y1을 지납니다라고 세워질 거라고요. 그죠? 그죠? 기울기만 구하면 되거든요. 일단 이 원 위에 점이니까 x1, y1은 요 방정식을 성립시키고요. 그죠? 그죠? 접점에서 원점을 이은
친구는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 노란색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라서 그죠? x1분의 y1이라서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는 거예요. 그죠? 끝났잖아. 양변에 y1을 곱해서 x1이죠 이거. y1을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x1, x만 넘기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되고요. 얘가 r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r제곱 돼서 끝난 겁니다. 그죠? 니네한테 하라고 금방 할걸. 금방 합니다. 자, 43번에 극산 방정식도 얘랑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걸 한번 보잔 말이죠. 그죠? 내가 이걸 해주는 이유는 자꾸 얘기하지만 그냥 객관식에 나오면은 그냥 써버리면 돼. 근데 서술형에 나오면 그 극산 방정식의 과정을 니네가 짧게라도 써줘야 된다고. 어떻게 쓰면 되냐면 원래 원이 있고요. x1, y1과 원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서 이 두 원을 빼버리면 극산 방정식이 됩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주겠다고. 오케이? 자, 봐봐. 자, x1, y1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을 거예요. 그죠? 접선을 두 개를 그어서 수직인 녀석이 두 개가 나오는 친구가 됐어요. 수직이라는 게 포인트죠. 수직이기 때문에 자, 원점과 P를 지름으로 하는 여기 점을 P라고 한다면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이거 원주가 90도라서 이 두 점을 당연히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이 두 점은 흰 원과 새로 만든 원의 교점이 돼서 둘을 빼버리면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둘을 빼버리면 나오는 게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자, 이걸 하려고 내가 좀 전에 40번을 해준 겁니다. 원점하고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은 물론 원래 중심을 잡고 반지름을 해야 되겠지만 이 OP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요. x-0와 x-x1 더하기 y-0와 y-y1은 제로다예요. 이게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원을 보면 x제곱 더하기 y1제곱 마이너스 xx1 그죠? x1, x2 쓰는 게 편하겠죠. 나중에 x1의 x 마이너스 y1의 y는 0이다인데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녀석하고 이 두 원을 뺀 게 극선 방정식이기 때문에 빼니까 바로 어때요? 나왔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물론 이 극선 방정식을 구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뭐냐면 여기서 요 접점까지를 접점을 T1, T2라고 내가 의미로 쓴다면 접점까지의 거리를 그죠? 얘를 지름으로 하는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얘를 중심으로 하고 만들어 버리면 여기 길이도 똑같기 때문에 이런 큰 원이 만들어져서 PT1을 반지름으로 하는 x1, y1을 중심으로 하는 원방을 세워서 빼도 되거든요. 계산이 훨씬 복잡하겠죠, 근데. 그죠? 그래서 PT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여기서 중심을 잡고 그으면 이 점도 지나갈 거 아니야.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그죠? 이 원방을 세워서 또 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만 이 지금 말한 거는 계산이 복잡할 겁니다. 더. 그죠? 사실 이것도요. 이것도 이제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공식을 안 쓰면 얘도 복잡하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정확하게 배워서 특히 원의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친구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큰 원이 원점을 지나는지 나도 모르죠. 내가 원점 지난다 그랬어요? 지금 두 번째 거 아니면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성질이 뭐야? 왜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다시 볼까?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었어. 그죠?
여기서 원 밖에서 접선을 두 개를 그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접점하고 이으면 얘는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거든. 수직이 포인트라고. 수직인 성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랑 얘를 잇는 걸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본다면 접점 두 개를 지나겠구나야.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을 그렸더니 원점을 지난다가 아니라 원점을 지나는 원으로 그렸더니 접점을 지난다죠. 그죠? 자, 봐봐요. 42번하고 44번은요. 지금 41번, 43번에서 했던 중심이 원점이었던 녀석의 공식을 중심만 원점이 아닌 친구로 옮겨놓은 공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를 그냥 생으로 니네가 할 필요가 없고요. 얘네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원점에서의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주어진 중심을 원점으로 보내는 평행이동을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 중심을 원점으로 보내면 이 원위의 점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원위의 점도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그죠? 같이 따라갈 거라고. 그럼 뭐야? 이게 중심이 원점으로 오는 평행이동이라는 건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가야 0이 되잖아. 그죠? y축으로도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 따라온 점도 원위의 점도 어디로 바뀌어요? 얘가 x에서 a만큼 빠지고 잠깐만 x1인데 x1 마이너스 a로 그리고 y1 마이너스 b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반지름을 여기를 이제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반지름이 r짜리 녀석이야. 그러면 평행이동한 이 친구의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이 친구 위에서의 요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먼저 구해질 겁니다. 얘가 접선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요 점을 대입하면 끝나는 거였잖아. 그죠? 그죠? 3,4면 3x 더하기 4x로 오는 거였잖아. 그죠? 어떻게 써집니까? x1-a x 더하기 y1-b에 y는 r제곱이다가 되는데 이거는 뭐야? 원래의 접선을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해서 얻은 공식 직선이기 때문에 다시 이동시켜야 되겠죠. 얘를 이제 다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도형을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아까 거는 점을 이동했으니까 뺀 거였어. 그죠? a만큼 b만큼 다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x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x-a가 y 대신에 y-b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동한 얘를 자 여기다 쓸게요. 얘를 다시 어떻게 가는 거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다시 평행 이동을 해준다면 요 친구는 x1-a에 x 대신에 x-a y1-b에 여기 y 대신에 b만큼 평행 이동. 그래서 이 공식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옮겨서 접선 구하고 다시 옮겨준 거야. 옮겨서 만들고 다시 옮겨준 거라고. Understand? 이해됩니까? 얘 똑같잖아. 과정이 똑같다고.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만큼 옮겨서 거기서 접선 방정식을 만들었다가 다시 해주면 얘랑 과정이 똑같다고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나온 공식입니다. 그죠? 정리하세요. 얘네들은 꼭 외워주면 좋겠어. 내가 얘를 외우라고 하는 거는 이 공식 극선 방정식의 공식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얘를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그러면은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시간 다 잡아먹어요. 그 문제를 풀다가 시험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